이번 시간에는 맥스웰 볼츠만 디스트리뷰션과 스페시픽 히트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기체의 방정식이 PV equals NKBT라고 하는 걸 배웠죠. 자, 이것을 직접 드라이브를 했었고, 이제 이 KBT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이해했어요. KBT란 분자들이 있을 때 한 방향의 운동 에너지 2배 mx 닷 스퀘어, 이것에 n개의 입자에 대한 평균을 이렇게 한다라고 했죠. 그리고 우리는 유클리드 공간의 세 개의 축의 시메트리, 아이소트로피를 이용해서 그 세 개의 축 방향의 평균값이 확률적으로 랜덤하게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수많은 분자가 있을 때 그들의 평균은 다 같다. 그래서 그것이 equipartition theorem이라고 하는 것을 컨스트럭트 하였고, 그것에 기초를 해서 모든 mx 닷의 카테시안 컴포넌트가 kBT로 템퍼레처가 일정할 때 thermal equilibrium에 도달하면 그렇게 된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그것을 계산해 보니까 볼륨 V 안에 담겨져 있는 모든 분자가 만들어내는 각 벽면에 작용하는 프레셔가 다 더했을 때 NKBT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자, 우리는 이번 시간에 그 출발점에서 그 effective cross-sectional area에 대해서 잠시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돌을 하지 않게 되었을 경우에는 한 개의 분자가 완벽하게 탄성 충돌을 하고 모든 벽이 정확하게 XY, G축의 수직인 경우에 그 velocity가 전혀 바뀌지 않았죠. 물론 부호만 플러스 마이너스 플립이 되었었고, 그 X, Y, Z의 모멘텀이 한번 결정이 되면 영원히 바뀌지 않는다는 좀 꺼림직한 것이 있었는데, 사실은 분자 한 개 한 개가 너무나 작긴 하지만 이것들이 서로 날아가다 보면 충돌을 한다. 그래서 빠른 놈이 자꾸만 그 느린 놈하고 만나면 그 걔네들이 에너지가 디스페이시 돼서 그 특출나게 높은 에너지를 갖고 있는, 높은 큰 운동량을 갖고 있는 분자는 그렇지 않은 분자들에게 계속 그 모멘텀을 나눠주고 에너지를 나눠주고, 그것들이 또 계속 전파되고 하는 사이에 이게 이제 에버리지에 근접한 것에서 발견할 확률이 매우 커진다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더 이해가 더 쉬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커다란 공을 조그만 볼풀에다가 탁 던지면 볼풀에 있는 조그만 그 공들은 가만히 있었는데 한꺼번에 푹 하고 터져서 여러 개의 입자로 그 볼풀에 있는 여러 개의 조그만 공들에게 그 에너지가 분배되는 것처럼, 그래서 이 mean free path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이 얘네들이 완벽한 자유입자는 아니다. 왜냐하면 저 사이즈가 매우 작긴 하지만 너무나 빠른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가다 보면 지네들끼리 충돌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그 사이즈가 매우 작긴 하지만 서로에게 예를 들어 electrically neutral이라 하더라도 그 내부에 charge distribution이 존재해서 dipole structure가 있어서 예를 들어 반디어발스 포스를 얻을 수도 있고, 그게 다이폴 인터랙션이죠. 일렉트론 모노폴 인터랙션보다 작지만, 그래서 숏 레인지에 들어가게 되면 아주 가까운 거리에 오면 걔네들이 인터랙션을 할 수가 있어서 결국에는 키네틱 에너지를 서로 쉐어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러면 그런 충돌의 문제를 이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 개의 분자가
원자핵의 크기 그리고 그 전자운의 크기에 의해서 그것이 결정이 될 텐데 반지름이 다 같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우레니움 같은 것이 뭐 하이드로젠 애tom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봤었는데 그럼 그런 것들이 서로 충돌한다. 구슬치기 구슬하고 볼링공하고 충돌을 했을 때 얘 충돌 확률이 얼마냐 뭐 이런 거를 생각할 수가 있을 텐데 결국에 얘를 피구를 한다라고 했을 때 큰 공을 던지는 게 힘들긴 하지만 큰 공을 쉽게 던질 수 있다. 그러면 큰 공을 던지는 것보다 작은 공을 던져서 맞히는 것보다 큰 공을 던져서 사람을 맞히는 게 훨씬 더 쉬울 거 아니에요. 공기의 저항 뭐 이런 거 다 무시하고. 그래서 결국 서로 작은 입자지만 그들이 여러 가지 종류의 아이덴티컬 파티클로 공기의 몰레큘들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친다면 그 사이즈별로 구분을 해서 분자별로 구분을 해서 뭐 수소가 있고 뭐 수소는 별로 없을 거고 산소, 질소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걔네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는가를 파악한다면 걔네들끼리 충돌할 수 있는 확률을 계산할 수 있지 않을까. 그 확률은 그것의 반지름하고 사이즈하고 상관이 있으니까 반지름. 그 충돌을 하려면 어떤 단면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운동 방향에 대해서 수직인 면적이 충돌 확률을 높일 것이다 라고 상상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같은 확률이 있더라도 빠르게 움직이면 기회가 계속 여러 번 오게 되죠. 벽면을 튕기면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지나가다 보면 충돌을 할 테니까. 그래서 이러한 충돌 확률은 단면적과 그리고 이 분자 운동 속도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effective cross-sectional area를 생각하는데 이 당구공과 같이 딱 그 겉과 속이 구분이 되는 그런 게 아니라 이 분자의 사이즈라고 하는 것은 그 분자가 다른 분자와 힘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영역 안에 들어왔느냐 아닌가에 따라 힘을 주고받는 저게 결정이 될 거기 때문에 여기에 그림으로는 파란색, 빨간색, 그리고 녹색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 놓았지만, 뭐, 이게 정확하게 그렇게 라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대충, 모노폴이면 1 over r, 그러니까 거의 무한대의 영역에까지 크로스 섹션이 존재할 수가 있고, 다이폴인 경우는 포텐셜이 1 over r 스퀘어, 그리고 힘은 1 over r 큐브의 형태로 줄어들기 때문에 어떤 localized, finite한 사이즈가 될 것이다. 뭐 그것을 그냥 그 레디어스를 effective한 radius라고 하자. 당구공 같이 정확하게 바운더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effective한 radius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충돌 되냐 안 되냐라고 하는 거는 그걸 모양을 그냥 공으로 approximation을 leading approximation을 공의 모양이다라고 쳤을 때는 이 공과 공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따져서 초등학생도 알고 원과 원이 접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반지름이 R1이고 여기가 R2면 원의 중심에서 다른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가 그 거리가 반지름의 합이 되면 접하겠죠. 이건 초등학생도 아는 거야. 자, 그러면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이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의 합보다 작으면 충돌하고 그 거리가 반지름의 합보다 크면 충돌하지 않는다. 너무 뻔한 얘기지만 그로부터 반지름의 합보다 작은 영역은 어떻게 되는가? 얘를 하나의 공은 내버려 두고 나머지 공을 빙그로 돌리면 빙그로 굴려서 이쪽으로 이 반대쪽까지 갈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원이 만들어질 텐데 그럼 이쪽이 이렇게 돌아서 원이 만들어지면 이 두 개의 반지름의 합의 반대쪽 그리고 이쪽 반대쪽 R1 플러스 R2 이쪽으로도 R1 플러스 R2니까
그게 effective cross-sectional area가 이만한 원의 면적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 원 두 개의 반지름의 합이고 한 개의 구의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상대 운동 방향의 수직인 평면으로 원을 하나 그리게 되면 그거의 면적이 effective cross-sectional area가 될 것이다. 이제 알겠죠? RI와 RJ는 두 개의 스프레어의 레디어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충돌이 될 것이고 velocity도 중요한 상관관계에 있다. 두 번째, mean free path를 생각합니다. 이게 그러면 공간에 이렇게 어떤 속도를 갖고 운동을 하는데 이 친구가 충돌하지 않고 자유롭게 평균적으로 날아갈 수 있는 거리가 얼마인가? 그것을 mean free path라고 해요. 이게 너무너무 많은 입자들이 있으니까 충돌하지 않고 얼마나 자유롭게 자유입자의 형태로 날아다닐 수 있는가? 자, 이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했었던 number density, flux를 계산해야 하는데 number density를 먼저 생각해 봅시다. 어떤 부피 안에 유니폼하게 이게 여러 개의 입자가 있는데 완전히 유니폼하진 않지만 너무너무 많으면 그거를 평균적으로 유니폼한 어떤 레티스 안에 있는 것처럼 공기 입자가 균등하게 분포해 있다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number density라고 하는 것을 정의할 수 있고 그것은 number of particles divided by its volume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날아가는 공에 대해서 하기 전에 날아가는 새를 잡는 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고정되어 있는 표적을 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쉬워. 물론 양궁의 금메달 따기 너무너무 힘들지만 고정되어 있는 표적을 때리는 것이 날아가는 새를 잡는 것보다 날아가는 새를 활로 쏴가지고 화살로 잡는 것보다 훨씬 쉽다. 쉬운 것을 이걸 fixed target problem이고 fixed target problem을 먼저 풀어보자. 그게 하면 그 다음엔 이제 날아가는 건 moving target을 때리는 거지. 자, 그럼 fixed target 상황에서 충돌의 문제를 생각하면 충돌의 확률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그러면 더 쉽게 얘기해서 여기 얇은 판이 있다. 얇은 판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타겟이 여기저기 숨어 있어요. 하나하나의 사이즈는 작아. effective cross-sectional area 시그마라고 합시다. 하나를 시그마라는 말은 cross-sectional area에 쓰는 티피컬하게 쓰는 통상적으로 쓰는 문자가 되겠어요. 그래서 cross-sectional area 한 개가 시그마인 알갱이들이 여기저기 다 박혀 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하나의 2차원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잖아요. 뭐든지 어떤 부피가 있어요. 그러니까 2차원으로 approximation을 하는 것이 사실은 무시 못할 만한 아주 얇지만 dx라는 두께가 있고 막 망치로 두들겨 가지고 판을 얇게 만들어서도 그 얇은 두께가 있고 그 다음에 전체에 부피가 있겠죠. 그 부피를 생각하면 이 부피 중에 이거는 이제 서클이라고 하면 좀 원끼리 하면 서클로 하지만 그냥 더 쉽게 여기 스퀘어로 되어 있고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고 약간의 두께를 갖고 있는 여기에 백설기에 콩 같은 게 이렇게 박혀 있다 생각합니다. 요거 하나가 시그마야. 하나하나가 여기 이쪽에서 봤을 때 단면이 시그마이고 이 한 변의 길이가 L이고 그럼 면적이 L 스퀘어라고 하는 면적이 있고 A 이퀄 L 스퀘어이고 거기에 두께가 dx 얇은 두께가 있어서 여기에 이 입자들이 박혀 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넘버 덴시티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n개의 콩알이 박혀 있으면 콩알 한 개의 면적은 시그마인데 개수를 생각하면 전체 부피는 L제곱
곱하기 dx 이렇게 하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부피당 콩알의 개수가 나오게 되어 있어. 그렇게 먼저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이 판 안에 n개가 유니폼하게 널려 있다. 물론 잘못 박히면 이렇게 연이어서 될 수도 있지만 확률적으로 넓게 분포시키는데 균등하게 분포시켰는데 이렇게 된 거는 그냥 무시하고 플랫하게 그 앞뒤로는 서로 가리지 않는다라고 쉽게 생각을 하면 그러면 이 콩알들의 면적을 다 합친 거 그것을 전체 면적으로 나누면 맞힐 확률이 나올 수 있겠죠. 요새는 요새는 주택복권이 아니라 로또라고 하나요? 뭐 통 안에 집어넣어 가지고 뿅뿅 공이 하나씩 나오는데 옛날에는 여기 이렇게 판을 이렇게 빙글빙글 돌려서 여기 1, 0, 1, 2, 3, 4 이렇게 써놓고 여기다 이쪽에서 준비하고 쏘세요 하면 활이 날아가지고 화살이 이렇게 꼽혔어요. 그럼 여기 이제 같은 확률로 이 번호가 나와야 되잖아. 어느 한 숫자가 계속 나오면 그러면 이제 욕먹잖아. 그러니까 이걸 아주 정신병적으로 잘게 정확하게 갈라서 면적이 1이 나오는 거의 면적과 2가 나오는 면적 이게 다 같도록 완전히 같진 않겠지. 근데 그렇게 노력을 해서 만들어 가지고 준비하시고 쏘세요. 그러면 이게 탁 날라갔다고. 그럼 그런 확률 예를 들어 0번을 맞힐 확률 0번이면 꽝이네. 뭐 어쨌든 그거를 맞힐 확률 이런 걸 얻어내려면 이 콩알들의 개수 곱하기 콩알 한 개의 단면 그거 나누기 전체의 이 타겟의 면적 이게 그 타겟을 맞힐 확률로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럼 여기에 두께가 미싱 했으니까 두께를 위아래다가 곱혀주면 밑에는 부피가 되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넘버 덴시티가 나올 수가 있다. 넘버 덴시티 요게 n 나누기 b 넘버 덴시티가 되고 그리고 한 콩알 한 개의 단면 크로스 섹셔널 에리어 그리고 두께 이렇게 곱한 형태가 나온다. 자 이렇게 되면 얘가 이 얇은 dx의 두께를 갖고 있는 내외에 콩알이 있고 이 나머지는 그 백큐엄이라고 생각하자고요. 그 백설기의 흰 떡은 없애버려. 그러면 여기 화살을 쐈는데 얘를 안 맞으면 그 뒤로 통과하겠지. 자, 그럼 화살을 100만 개를 쏘았으면 요 dx를 지나면서 이걸 통과하고 남은 화살이 있을 거고 이 콩을 맞춰서 박힌 화살이 있을 거고 이렇게 구분이 될 거 아니야. 그럼 요걸 맞힐 확률만큼 날아간 화살 중에 남은 화살이 더 숫자가 적게 될 거 아니야. 적은 수의 저게 남게 될 거고 그러면 이거를 여러 개의 레이어로 이렇게 쌓아놓게 된다면 그러면 이 파퓰레이션이 점점 줄어드는데 그게 바로 익스포넨셜 디케이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콱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 두께를 갔을 때 뭐 10%가 없어지고 그 다음 두께 똑같은 두께를 거기에 10%가 없어지고 뭐 영원히 없어지진 않지만 뉴메리컬하게 봤을 때는 계속 익스포넨셜 디케이를 하게 되는 그런 이퀘이션 모션이 나오게 된다. 자, 그러면 그것을 여기에 그 방정식을 여기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시간당 몇 개 파퓰레이션이 i였다. i라는 걸 화살을 i에게 쏘았는데 콩알을 맞힌 게 di라고 하면 그만큼 개수가 줄어들고 통과한 놈이 이만큼 남게 될 것이다. 그러면 콩알을 맞힐 확률은 바로 요거가 되겠죠. 콩알을 맞힐 확률이 n 시그마 dx인데 콩알을 맞힌 확률만큼 파퓰레이션이 그 전체 비율에서 줄어들었기 때문에 결국 n 시그마 dx라는 콩알을 맞힐 확률은 마이너스 파퓰레이션 di 나누기 i 이게 왜냐면 이거 마이너스를 붙여야지 파지티브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갖게 돼. 이거는 우리가 너무 쉽게 적분을 할 수 있죠. 이거는 로그의 디퍼런셜이잖아.
그래서 로그의 토탈 디퍼런셜이기 때문에 로그라고 하면 population은 exponential decay를 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돼요. 이거를 이제 비어-램버트 로라고 불러요. 그럼 그것을 이용하게 되면 우리가 다음과 같은 확률이 그 콩알을 마치고 안 마치고 계속 서바이브하는,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하는 거. 화살이, 그러니까 우리는 화살을 빨리 맞추면 우리가 이기는 거지만 이 화살이 콩알을 맞으면 사망한다라는 입장으로 보면 죽지 않고 계속 살아남아 있을 확률을 찾는 거지 이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에는 일단 우리가 decaying probability를 이거 survival 할 probability잖아요. 근데 이게 충돌해서 없어질 확률을 계산한다라고 했을 때 요 n 시그마 x 요거 자 이게 population이 줄어드니까 x만큼 감에 따라 줄어든 것을 계산한다면 x로 미분하면 되겠죠. 그게 이제 마이너스 n 시그마 i0 exponential 마이너스 n 시그마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전체에서 마이너스 n 시그마 exponential dx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dx 가면서 얘가 숫자가 줄어든 것이니까 사망한 인원 예, 없어진 개수 하면 요거 마이너스가 없는 상태가 되겠죠. n 시그마 익스포넨셜 n 시그마 익스포넨셜 dx가 dx만큼 진행하면서 파퓰레이션이 줄어든 확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 합치면 무한대까지 하면 아주 오래 가면 결국에는 다 몇 분의 1에 몇 분의 1에 몇 분의 1에 제논의 화살처럼 뭐 2분의 1 가고 2분의 1, 2분의 계속해서 다 하면 전체 100%가 다 없어지게 될 것이다. 그것을 고려를 한다면 어디까지 가서 죽느냐를 생각해 보면 여기에 그때까지의 거리를 그 지점까지 가고 소멸해 버린다라고 했으니까 그 지점까지 가서 소멸했다라고 치고 그 지점을 0에서 무한대까지 다 가능하니까 그것의 평균값을 재보자. 왜냐하면 지금 요게 확률인 이유가 이걸 적분해서 1이었으니까. 그러면 이 d 감마라는 게 그 probability density 펑션이 된다. 이제 f of x가 n 시그마 2의 마이너스 n 시그마라고 하는 것을 마이너스 0에서부터 여기서는 0에서부터 출발합니다. 0에서 무한대까지 f of x dx를 하면 1이니까 이게 probability density이고 x의 평균값이라고 하는 것은 그 f of x를 곱해서 dx 0에서 무한대에 적분하면 되는 거죠. 자, 이 적분은 트리비얼이죠.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답이 1 over 시그마라고, 1 over n 시그마. 이게 넘버 덴시티가 나오고 볼륨 나누기 넘버 파티클스 그리고 크로스 섹셔널 에리어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되고 그 값이 뭐냐? 그때까지 살아남아서 평균적으로 살아남고 진행할 거리, mean free path라고 해요. 이거를 이제 레디에이션 같은 입장에서 보면 엑스레이 같은 것을 피폭을 당하면 몸에 안 좋잖아. 몸속에 있는 그 뼈나 그 구조를 읽어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엑스레이를 쓰지만 그 촬영자라든지 다른 부분, 불필요한 부분에 엑스레이가 자꾸만 많이 쏘이면 암에 걸리니까. 그러면 그걸 스킨 뎁스라고 하는데 이 엑스레이가 더 이상 투과하지 mean free path를 찾아서 적어도 그 거리까지 그 정도 두께가 되면 더 이상 이 엑스레이가 침입을 못한다라는 위치를 찾아내면 그게 바로 이 mean free path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적절한 재료로 그 엑스레이를 차폐할 수 있는 두께가 몇 센치냐라고 하는 게 결정이 될 테니까. 그럼 이제 보통 납 같은 걸 쓰잖아요. 그럼 납은 훨씬 더 크로스 섹션 에리어가 크거든. 그래서 그게 진행을 못하게.
그러면 상대적으로 훨씬 얇은 두께를 써야 되는데 납은 원래 좀 무거우니까. 그래서 그런 걸 이용해서 방어막으로 쓸 때든 사용하게 되는 그런 개념이 되겠다. 그러면 이제 mean free path라는 개념을 그 비어-램버트-로우를 활용해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했어요. 그러면 그 mean free path를 그 RMS 밸류하고 연관지어서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root mean 그 square velocity를 speed를 우리가 공부했었잖아요. 그런데 결국 이것은 상대적인 운동위에서 충돌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그 relative velocity의 평균은 날아가는 분자들이 충돌하지 않고 날아갈 수 있는 거리, 그 mean free path를 알고 싶은데 거기에는 스퀘어 루트 2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mean free path는 그냥 n 시그마로 이렇게 딱 되는 게 아니라 fixed target에서는 그런데 fixed target에서는 n 시그마 분의 1인데 루트 2가 더 붙어서 덜 가다, 좀 덜 가고 충돌한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 루트의 루트가 왜 나왔는가는 이 다음 페이지에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분자들이 이동한 경우에 왜 스퀘어 루트 2가 나오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relative velocity는 이제 i번째 분자와 j번째 분자의 속도의 차이, relative velocity죠. 그것의 제곱의 평균을 구하려고 하는데, 그럼 제곱의 평균은 제곱이고 2배의 각각의 곱이 되겠어요. 이제 이 i번째 입자와 j번째 입자 각각에 대해서 평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크로스 텀은 0이 돼요. 요거 자체 평균은 각 입자의 속도의 평균은 0이니까. 그래서 이게 날아가 버리면 각 입자의 속도의 제곱의 평균, 요것은 시메트리에서 같은 값을 가져야 되니까 그럼 평균 분자 운동 속도 제곱의 2배가 된다. 이거 2배. 근데 이것은 각각의 평균은 전체 평균하고 같기 때문에 그것이 그냥 2배에서 루트를 붙이면 스퀘어 루트 2가 RMS 스퀘어의 2배가 되니까 relative velocity의 평균은 relative speed의 평균은 스퀘어 루트 2의 RMS 밸류가 된다. 아주 트리비얼한 계산이에요. 그 다음 드디어 이제 맥스웰 볼츠만 디스트리뷰션을 유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처음에 이제 맥스웰이 1860년에 이 디스트리뷰션을 계산을 했는데 상당한 과정이 필요해요. 일단 문제를 풀어봐야 할 거 아니야. 우리 물리 문제 풀 때는 처음에는 거의 사기를 치듯이 되면 말고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 뭐 되면 감사한 거고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고 해서 절박한 상황에서 문제를 풀게 돼요. 그로 인해서 얻은 답은 수학하는 사람들이 그 답밖에 없다라는 걸 증명해 주니까 그건 뭐 특별히 걱정할 필요가 없어. 하지만 처음 푸는 사람은 그 모험에 가까운 거기 때문에 그 수학적인 증명들은 거의 대부분 답을 알고 그거 이외에 없다라는 증명을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쉬워요. 그렇지만 최초에 어떤 답이 있다라는 걸 알아맞히는 것은 엄청난 노력과 그리고 뭐 운과 그리고 머리도 필요한 거예요. 사람의 상상을 초월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푸는 경우가 많으니까. 지금 여기서는 이제까지 물리 문제를 풀 때 항상 그 거짓말도 아니고 그랬으면 좋았을 걸 할 거를 그냥 상상만 하는 게 아니라 때려 맞춰가지고 집어넣는 경우가 많은데 separation of variable을 가정해요. 그게 이 문제를 푸는데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그리고 각 축의 아이소트로피, 그 시메트릭한 그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퀴파티션 여러분도 그렇게 해서 얻어낸 거잖아요. 이 x, y, z 축의 속도 분포가 인수분해 된다라고 치는 거야. 일반적으로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어쩔래? 처음에 답을 모르는데. 그래서 그 맥스웰은 각 팩터가 독립적으로 커플되지 않고 x1과 x2를 그런 것들 좀 상상할 수가 있는 게 뭐 이런 평균을 잡으면 상대속
상대 속도의 제곱의 평균을 하는데 각각은 독립적인 평균을 해서 다 날아가 버리니까 이렇게 디커플 된다. 뭐 이런 데에서 그런 걸 상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x축 속도의 제곱의 평균, 뭐 y축 속도의 제곱 평균 그런 걸 내는데 확률 그 밀도 함수가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이 x1, x2, x3의 속도, 각 축의 속도의 함수의 곱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게 가장 핵심적인 가정이에요. 이 가정이 이제 먹힌 거지. 그 다음에는 산수를 하니까 straightforward 한 거죠. 그러니까 이 확률 밀도 함수는 이거 전체의 곱인데 그 전체의 곱이 요게 이제 볼드 페이스가 되었으면 훨씬 더 좋았겠네. 자, 훨씬 더 쉽게 이해하기 쉽게 고쳐놨어요. 얘가 이제 x, y, z velocity에 dependent distribution인데 그러면 그 velocity에 방향성이 있느냐 방향성이 없는 그런 것이다. 그 확률이. 그래서 결국 그게 이게 even 펑션이기 때문에 각 성분에 대한 평균을 하면 0이 되니까 이 방향성이 없어야지 x 닷의 평균을 하게 되면 이제 0 벡터가 나오는 그런 꼴이 되려면 이 디스트리뷰션이 그 even 펑션, velocity even 펑션이 돼야 된다라는 조건에 의해서 이렇게 썼고 그 다음에 다음 어썸션이 velocity의 even인데 그게 모든 x, y, z 성분의 velocity에 대해서 even 펑션에 분리되어 있는 인수분해되어 있는 형태의 곱이다. 이게 그래야지 이제 독립적으로 그 계산이 다 가능하니까 그게 따로따로 그 뭐야 even 펑션이다. 되게 익스트림하게 간단한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함수의 데리버티브를 취한다라고 하면 전체 벨로시티를 통해서 체인 룰을 써가지고 미분을 할 수가 있겠죠. 전체가 이 velocity 3차원 velocity의 절대값에 비례하니까 그거에 디펜드하고 그거로 미분하고 그 다음에 그 스피드를 x 성분의 스피드로 편미분함으로써 얻을 수가 있다. 그런데 이 스피드라고 하는 것은 x1 닷의 스퀘어, x2 닷의 스퀘어, x3 닷의 스퀘어 이렇게 스퀘어 루트 한 것이 x 벡터 닷의 앱솔루트 밸류이니까 이거를 x1, x2, x3에 대해서 편미분하는 우리 저거하고 r을 x에 대해서 편미분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냥 x over r 이런 식으로 나왔었잖아. 그래서 그 성분, x 성분의 절대값 나누기 전체 velocity의 절대값 이렇게 해서 표현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xi 닷으로 편미분을 하면 이 세 개 중에 어느 하나만 그것으로 편미분하고 나머지는 내버려 두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전체에서 그것을 나눠버리고 나머지 팩터는 킵을 하고 이게 원으로 편미분했을 때 요거 한 개의 팩터를 원의 속력으로 그렇게 편미분하는 거하고 답이 같아야 된다. 그러면 드디어 조건식이 하나가 얻어지는 거예요. 이 조건이 뭐냐? 요거. 얘를 여기로 보내. 그러면 요거가 나죠? 전체 F를 전체 스피드로 편미분하고 그리고 요거를 또 여기로 갖고 왔죠. 그러면 F를 미분하고 F를 전체 속력으로 편미분을 하고 F로 나눠주고 그 전체 속력을 곱하고 그것이나 여기에서 그 중에 한 개의 컴포넌트에 대한 팩터를 그 속력으로 편미분하고 뭐 여기는 하나의 변수니까 편미분이나 그냥 그 토탈 데리버티브나 똑같아요. 그렇게 하고 그 함수를 나누고 속력을 곱하고. 근데 우리는 요런 게 제곱의 디퍼런셜이라는 걸 알잖아요.
2분의 1의 제곱 디퍼런셜. 그걸 붙여주는 거야. 그럼 집어넣어주면 요거하고 같다라는 거죠. 근데 또 우리는 요게 로그의 디퍼런셜이라는 걸 알잖아. 이거 로그의 디퍼런셜인 걸 알잖아. 전체 디스트리뷰션 펑션의 로그의 스피드 스퀘어에 대한 디퍼런셜은 한 컴포넌트의 팩터를 로그를 붙여서 그 스피드, 그 방향의 스피드 제곱으로 미분한 거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방정식을 얻게 돼요. 이게 그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에 잘 쓰이는 것인데 이거하고 이거는 이제 무관하잖아. 무관한 것이 같으려면 이 두 개하고 상관없는 상수가 존재해야 돼. independent of v, independent of v1 한 아무런 상수가 있어야 돼. 그럼 그 상수가 있다라고 놓고 풀면 이거는 뭐야? 알파의 x 닷 스퀘어, 이것도 알파의 xi 닷 스퀘어 이런 형식이 되어야 돼. 그럼 얘를 다 모아놓으면 무슨 이거 세 개의 팩터를 곱하면 우리 그 맥스웰 디스트리뷰션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 절대값이 있어야 되겠네. 자, 그렇게 해서 여기에 똑같은 쉐입으로 되니까 이거 세 개, 1, 2, 3 곱한 게 이제 다 합쳐서 그 맥스웰 볼츠만 디스트리뷰션이 되어야 하니까 결국 알파, 언노운 파라미터 알파에다가 x1 닷 스퀘어, x2 닷 스퀘어, x3 닷 스퀘어 이런 식으로 나와야지 된다. 근데 우리가 그 아이디얼 게스 이퀘이션을 만들면서 컨스트럭트 한 게 뭐냐면 이퀴퍼티션 티어럼이라고 하는 게 있다. 이 mx1 닷의 스퀘어, x2 닷의 스퀘어, x3 닷의 스퀘어 이것들의 에버리지는 항상 kbt가 되어야 된다. 자, 이런 조건을 활용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결국 이런 벨러시티 스퀘어 나누기 m 벨러시티 스퀘어 나누기 kbt 이런 것들이 그 스케일리스 베리어블로 존재하니까 편의상 이 알파를 어떤 카파 오버 kbt라고 정의를 하자. 그렇게 하면은 여전히 언노운 파라미터 카파는 있는 상태에서 맥스웰 볼츠만 이퀘이션 그 디스트리뷰션의 펑셔널 폼이 완전히 만들어졌고 단 요 카파라고 하는 것과 오버럴 노멀리제이션 요 두 가지는 우리가 아직 모르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 그 계산을 해보자고요. 얘는 일단 적분을 하면 1이 되어야 하지. 모든 velocity, 가능한 velocity 영역에 대해서 다 x, y, z 컴포넌트를 적분을 하면 1이 되어야 하는데 그냥 적분을 해보면 c unknown 파라미터, 카파 unknown 파라미터 있는 상태에서 적분을 하면 이게 모두 다 가우시안 인테그랄이 된다. 그러면 그거 하나가 요런 값을 그러니까 하나가 여기 보면 그 카파 m kbt 스퀘어 루트 x 1 닷 이것의 전체 제곱의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t1이라고 하면 여기에 붙는 게 뭐가 돼요? 이 적분을 할 때 이것도 스케일링을 하게 되면 결국 이걸 뒤집어서 c에다가 루트 카파 m의 kbt 이렇게 생긴 거가 나오고 요 적분 t 적분은 그러니까 루트 kbt 카파 m 그 다음에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2의 마이너스 t제곱 dt 요게 세 방이 나와. 그리고 c가 나오면 이거 전체가 1이 되어야 되니까 그 말은 뭐냐? c가 이거 세제곱의 역수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얘가 하나가 루트 파이니까 그걸 집어넣어서 파이 kb t 오버 카파 m의 2분의 3에다가 c라고 하는 걸 했더니 1이다. 그러니까 c가 이거의 역수 카파 m 나누기 파이 kbt 그리고 스퀘어 루트 한 거의 세제곱 이게 나와야 된다.
그래서 노멀리제이션 팩터를 얻어냈어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퀴파티션 티어럼을 만족해야 되니까 이퀴파티션 티어럼은 x1 닷의 제곱의 평균이 kbt 나누기 m이 되도록 해야 되네. 그걸 이용하면 우리가 x1의 제곱의 평균값을 실제로 계산을 하니까 이게 카파가 밑에 있더라. 이 카파가 밑에 있고, 이 적분하는 법은 우리 다 배웠으니까 그냥 인테그랄 테이블 이걸 이용해서 한 거로 칩시다. 그러면 이게 이 값이 kbt 나누기 m이 이퀴파티션 티어럼에 의해서 결정이 되니까 2카파는 1이 될 수밖에 없다. 그죠? 2카파가 1이 될 수밖에 없다. 자, 여기에서 이제 알파를 마이너스를 붙였는데 이걸 마이너스를 안 붙였네. 이게 적분 가능하려면 다이버지 안 하고 적분하려면 이게 마이너스가 돼야 되죠. 마이너스가. 요거가 빠졌네. 이거 알파가 마이너스 카파. 자, 그래서 그 마이너스가 되어야만 인테그러블을 하게 되니까 노멀리제이션이 파이나이트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 이퀴파티션 티어럼 리콰이어먼트를 만족하는 것은 결국 요것이 2분의 1이 되어야 된다. 2분의 1. 카파가 2분의 1, 파지티브인데 2분의 1이 되어야지만 정확하게 이퀴파티션 티어럼 리콰이어먼트를 만족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얻은 맥스웰 볼츠만 디스트리뷰션은 여기에 2배의 KBT, 요게 이제 2분의 1이 2분의 1 MX 키네틱 에너지가 되도록 하고 나누기 KBT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어서 익스포넨셜 위에 올라탄 그런 형태를 만족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 앞에 계수는 노멀리제이션 팩터는 이 적분이 1이 되도록 하는 거고, 자, 이러한 카테시안 코디네이트의 적분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폴라 코디네이트, 3디멘셔널 그 폴라 코디네이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 솔리드 앵글과 레디얼 인테그랄로 바꿀 수가 있겠죠. 이거의 레디어스는 이제 r이 0보다 커지는 거지. 그 r 레디어스 r이라는 것은 x 벡터의 닷의 절대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dr r 스퀘어 이런 식으로 나타나. 여기도 절대값이 있어줘야 되겠지. 절대값이.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아무런 함수나 할 때는 뭐 절대값이 필요 없죠. 요게 이제 자코비안이 r 스퀘어 사인 세타 d 파이 이렇게 된다라고 했고, 이건 이제 솔리드 앵글에서 이거 4파이가 나오게 될 것이고, 4파이가 나오고, 요 노멀리제이션 팩터 세제곱이 튀어나왔고, 그렇게 해서 probability를 0에서부터 속력으로 생각해서 absolute value를 따져보면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은 요 exponential factor에다가 radius square, velocity square니까 speed square가 나오고, 원래 있던 normalization factor square root m over 2pi kbt 그것의 세제곱이 나오고 solid angle 4pi가 나와서 볼츠만 맥스웰 볼츠만 디스트리뷰션이 완성이 되었다. 여기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아이디얼 가스의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한 입자의 운동 에너지 나누기 KBT를 운동 에너지로 나눠서 익스포넨셜에서 익스포넨셜을 붙인 아주 요 팩터가 볼츠만 팩터라고 해요. 볼츠만 팩터. 요 볼츠만 팩터가 스타티스티컬 피직스에 엄청나게 중요한 팩터로 나중에 의미를 가지게 돼요. 자, 그래서 볼츠만 맥스웰 디스트리뷰션, 맥스웰 볼츠만 디스트리뷰션, 이것을 맥스웰 볼츠만이라고 우리가 제목을 그렇게 했죠. 이것도 이름을 바꿔도 좋은데 볼츠만의 컨트리뷰션이 그런 면에서 상당히 이 볼츠만 팩터를 의미를 확정짓는데 커다란 영향을 줬고, 자, 이 디스트리뷰션을 0에서부터 그 폴라 코디네이트로 바꾼 상태니까 0에서부터
쭉 훑어보면 여기 우리가 RMS라고 했었던 거 있죠. RMS. 그러니까 X 닷 스퀘어의 에버리지가 어떻게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퀴파티션 티어럼으로부터 바로 얻을 수가 있었는데 이퀴파티션 티어럼의 리퀘어먼트를 정확하게 만족한다. 여기에 X 닷 스퀘어를 더 곱해가지고 적분을 해가지고 얻으면 그 인테그랄을 하는데 이 맨 뒤에 부분에 우리가 자세하게 다루고 있으니까 복습을 하기 바라고, 그리고 스피드의 에버리지를 구할 수가 있어요. 스피드의 에버리지를 구하면 요것이 세제곱으로 되겠죠. 절대값의 세제곱으로 집어넣어서 적분을 해보면 여기 나머지는 닫고 루트 8이 나와. 그리고 세 번째로 가장 미디언, 이게 가장 많은 파퓰레이션이 확률 밀도 함수 자체의 최대값이 되는 지점이 어디 있느냐를 보니까 요 밑으로 내오게 돼. 그게 2가 나와. 여기는 8 나누기 파이니까 파이가 3.14로 나누면 요 숫자가 2보다 크게 되죠. 6.28보다 8이 크니까. 그래서 요게 좀 더 작은 값을 최대값이 되는 지점이 2배의 KBT over M의 스퀘어 루트가 되는 이렇게 세 가지 특징적인 지점들이 나오게 된다. 그거는 애널리틱한 방법으로 요거 인테그란드 요것을 미분해서 최대값이 되는 지점을 찾으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얻을 수가 있고, 온도에 따라 높은 온도가 되면 훨씬 더 높은 속도의 물체들이 분자 운동을 하게 브로드하게 생기고, 온도가 낮아지면 이 width가 좁아지면서 0에 가까운 부분으로 이렇게 줄어들게 돼요. t 2분의 t 2배의 t 이렇게 이런 디스트리뷰션을 만족하게 된다. 지금 위에 있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에버리지 스피드를 얻으려면 probability density에 스피드를 곱해서 평균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8 over 파이 요게 나왔고, RMS 할 때는 제곱에 대한 평균을 했죠. 그렇게 해서 계산하면 3배가 나왔고, 이것들은 전부 다 세제곱에 요게 제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건 4제곱이고 요거는 제곱이 들어가니까 세제곱이고, x 세제곱에 가우시안, x 4제곱에 가우시안 곱펜 그런 적분을 할 줄 알아야 된다. 바로 요것을 할 줄 알면 되는 거고, 그리고 most probable speed는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그것 자체의 스피드에 대한 미분을 해서 0이 되는 지점이 이 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아이디얼 게스의 기본적인 이론에 대해서 맥스웰 볼츠만 디스트리뷰션을 이용해서 거의 대부분을 계산할 수가 있고, 인터널 키네틱 에너지에 대해서 생각하면 이퀴파티션 티어럼에서 mx1 닷의 스퀘어가 kbt라는 것을 이용해서 3차원 공간의 운동 에너지는 3개의 축이 있으니까 2분의 1 이거 하나가 2분의 1 kbt였기 때문에 3차원이니까 2분의 3 kbt가 싱글 몰레큘이 가지고 있는 에버리지 키네틱 에너지가 돼요. 에버리지 인터널 키네틱 에너지가 되고, 만약에 아이디얼 게스가 아니고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트랜슬레이셔널 키네틱 에너지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얘가 어떤 리지드 바디를 이루어서 얘가 회전을 할 수 있다. 회전 운동 에너지도 캐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2분의 1 I 오메가 제곱에 대한 회전에 대한 운동 에너지도 내부 에너지로 가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스트럭처가 있을 경우에 그건 이제 더 이상 아이디얼 게스가 아니죠. 아이디얼 게스는 그냥 포인트로 구성되어 있는 구조가 속에 들어있지 않는 분자를 고려할 때 아이디얼 게스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포인트일 때는 모멘텀 이너시아가 없어요. 로테이션 이너시아가 어느 축으로 돌려도 없어. 그런데 예를 들어 핀의 구조를 가졌다. 그럼 핀은 다음과 같이 그 축으로 돌릴 때는 없지만 그 축의 수직인 두 개의 축이 존재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 축에 대해서 돌리면
12분지 ml 스퀘어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지. 매스는 스케일 아웃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게 non vanishing 컴포넌트가 두 개가 존재해. 1차원적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건 1차원적인 구조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길게. 그 다음에는 링의 구조를 갖는다라고 치면 링만 하더라도 여기 링이 되려면 두 개가 아니라 세 개가 있으면 뭐 링 이런 걸 만들 수가 입체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축, 이축, 이축을 해서 그 노멀리제이션이 무엇이 될 건데 얘는 어느 축으로 돌려도 로테이셔널 이너시아가 존재하기 때문에 XY 지축으로 다 돌아가는 회전 운동 에너지를 가질 수가 있다. 쉘도 마찬가지. 이건 그 시메트릭할 뿐이지. 그런데 우리가 그 노멀리즈 매스가 아무리 무겁건 작건 이게 캐피탈 M 뭐 엄청 10배, 100배가 되건 말건 간에 템퍼레처는 키네틱 에너지 에버리지이기 때문에 이 매스하고 무관하다. 매스까지 곱한 거의 값이 평균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이퀴파티션 시어럼을 로테이셔너블 돌아갈 수 있는 물체에 적용한다면 모노토믹 가스 같이 스트럭처가 없는 경우에는 트랜슬레이셔널 키네틱 에너지 XYG의 2분질 MV 제곱만 고려하면 되고 다이애토믹 가스인 경우 이렇게 라드로 어프록시메이션을 해서 두 개의 축으로 회전이 가능하다. 그리고 폴리애토믹 가스, 아톰이 여러 개의 몰레큘이 여러 개의 애톰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XY Z축으로 다 회전이 가능하니까 다음과 같은 이퀴파티션 시어럼의 익스텐션을 생각할 수 있다. 트랜슬레이셔널 키네틱 에너지 XY G축 모두 다 각각이 KBT의 에너지를 갖게 되고 XY G축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 돌아가는 축이 가능한 거 하나마다 KBT를 캐리할 수 있다. 그럼 모노토믹 가스는 트랜슬레이셔널 3개의 트랜슬레이셔널 키네틱 에너지니까 2분의 1 KBT에다가 3개의 디그리 오브 프리덤을 곱해서 인터널 키네틱 에너지가 2분의 3 NKBT, 그 N개의 파티클일 때 그렇게 얻어줄 수가 있고 다이애토믹 가스로 되면 라드로 되니까 두 개의 축으로 회전시킬 수 있는 두 개의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더 만들어져서 모두 다 이퀴파티션 시럼에서 키네틱 에너지가 KBT의 스케일링을 가지니까 5개가 3개의 트랜슬레이션과 2개의 로테이션이 생긴다. 그리고 2분의 5 NKBT다. 폴리애토믹 가스인 경우에는 세 축으로 다 회전이 가능하니까 트랜슬레이션 3개 그리고 로테이션 3개에서 6개가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인터널 키네틱 에너지가 결정이 된다. 인터널 키네틱 에너지가 결정이 되면 우리는 스페시픽 히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인터널 키네틱 에너지는 볼륨을 바꾸지 않았을 때 템퍼리처가 얼마나 올라가는가를 결정해 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때 이제 CV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스페시픽 hit을 얻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고정되어 있는 볼륨에서 specific heat for constant volume일 때 internal 에너지가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specific heat이 아니고 heat capacity가 되겠죠. specific heat은 그 이제 unit mass에 대해서 heat capacity가 그 항상 다 같은 건 아니고 constant volume일 때만 이렇게 temperature dependence가 internal kinetic 에너지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모노토믹, 다이아토믹, 폴리아토믹의 경우에 그 heat capacity at constant volume이 다음과 같이 결정이 되고 356 요거 이제 모노토믹, 다이아토믹, 폴리아토믹 이게 아이디얼 가스가 모노토믹 가스에 해당합니다. 근데 컨스턴트 프레셔가 되면 얘가 부피가 늘어날 수가 있잖아요. 부피가 늘어날 수 있으니까 PdV만큼 일을 해주게 되니까 일할 만큼의 에너지를 더 받아들여야 되니까 컨스턴트 프레셔에서의 스페시픽 히트 또는 히트 카패시티는 좀 더 커지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P 델타 V 컨스턴트 프레셔니까
우리가 그 PV course NKBT라는 것을 알았는데 이 뭐예요? DPV는 PDV 플러스 VDP인데 constant pressure는 이게 뒤가 없어졌잖아. 그래서 PDV가 NKB DT가 된다. 언제나 NKB DT가 된다. PDV가. 그러면 우리가 그 연력학 제1법칙에서 PDV 한 일과 인터널 에너지의 증가량이 받아들인 열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그걸 이용하면 NKB 델타 T만큼이 더 더해져야 된다. 무엇에 대해서? 컨스탄트 볼륨인 케이스에 비해서. 그래서 요걸 델타 T를 묶어내니까 항상 CP는 컨스탄트 프레셔에서의 히트 카패시티는 CV에다가 NKB를 항상 더해준다. 이게 NKB라고 하는 게 가스 컨스탄트 R에 해당하는 거죠. NKB를 항상 더해줘야 된다. 그럼 모노토믹, 다이아토믹, 폴리아토믹일 때 우리가 이 CV가 이렇게 다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것은 모두 다 인터널 키네틱 에너지가 몇 개가 되는 거 이퀴파티션 티어럼으로 얻어냈었는데 거기다가 NKB만 하나만 더해주면 돼요. 2분의 1을 킵한 다음에 여기에 2를 더해주는 거예요. 2를 더해준 다음에 2를 더해줘요. 2분의 2를 더해야 되니까 2분의 5, 2분의 7, 2분의 8 이렇게 늘어나게 된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런 이그젬플들을 봤을 때 상당히 요런 것들이 한 개 원자가 분자를 이루는 이런 경우가 되는데 헬륨, 니온, 아건 그리고 수은 이런 경우 그리고 다이아토믹 이 아톰이 두 개 모여 있는 거죠. 요런 것들 상당히 어그리하고 또 이 근처에서 폴리아토믹인 경우에 이렇게 된다. 실제는 조금 그 디비에이션이 있는 것들도 있는 거죠. 아이디얼한 우리 아주 단순한 계산을 했어요. 그리고 아이디얼 게스가 에디아베틱 열을 받지 않고 외부로부터 열을 받지 않으면 자기가 한 일에 마이너스를 붙인 게 인터널 에너지가 되는 거고 그 인터널 에너지의 증가는 항상 CVDT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그 아디아베틱은 PDV가 2일이니까 우리 PV는 NRK 할 때 PV 콜 NKBT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디퍼런셜의 관계를 얻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걸 이용하게 되면 우리가 PDV, VDP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얻을 수가 있게 되고 요것은 뭐예요? 그 CV와 CP의 관계하고 그 관계에서 결정이 된다고. 이게 CP-CV 뭐 이런 거에 여기에 CP-CV, CP-CV는 항상 NKB가 된다라는 걸 이용해서 요 식들을 좀 단순하게 그 감마가 CP 오버 CV라고 하고 그걸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우리 그 디퍼런셜의 프로덕트 디퍼런셜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었는데 여기 그 지난번에 로그에 대해서 공부할 때 배운 것을 여기에 바로 써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디아베틱 프로세스는 P의 볼륨에다가 감마 그리고 CP 오버 CV 팩터만큼 요것이 컨스탄트의 조건을 만족한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자, 그렇게 해서 그 지저분한 계산이 필요한데 지금 요건 지저분하지만 너무나도 로지컬리 스트레이트 포워드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적분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 인테그랄 테이블을 다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계산을 따라 하기만 하면 됩니다. 프리 익스펜션을 할 때는 템퍼레처가 컨스탄트라고 하는 거 인터널 에너지 바뀌지 않고 1도 하지 않는다고 기억하기 바라고 지금 우리가 그 맥스웰 볼츠만 디스트리뷰션을 구할 때 얻어놓았던 사용했던 인테그랄 테이블들을 우리가 쭉 한번 그 편미분 방식을 이용해서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여기에 복습을 해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맥스웰 볼츠만 디스트리뷰션의 최대값이 어디 있고 평균이 어디 있고
그런 것들을 자기 손으로 다 할 수 있으면 되겠고, 그것을 위해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감마 펑션을 공부해 왔던 겁니다.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